네, 지금 10시 13분 지나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또 예. 개장 시황 준비를 예.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기 전에 아까 얘기했던 자격증 잠깐 설명 잠깐 더 드리고 네네.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얼마 전에 나왔던 기사가 하나 있는데요. 네. 제 별명이 여의도의 실수입니다. 여의도의 실수. 대륙의 실수. 예, 대륙의 실수 같이. 네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 자격증은요. 지금 금융투자협회가 모든 자격증을 갖고 있는데 금융자격증을 그렇죠. 한 10개 갖고 있는데 네. 유일하게 한 개가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데 네. 한 개가 바로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글로벌 자격증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우, 네.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게 작은 업체에서 한다고 해서 의미 없어 보이는데 네. 실제 모든 금융 자격증은요. 네. 금융위원회에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요. 1년 걸리거든요. 봤는데. 네네. 그래서 다시 한번 잘 보시면서 공부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1년 동안 그럼 고생하신 거네요. 1년 걸렸죠. 금융위원회 1년 동안 걸리고 또 다 나오는 게 아닙니다. 네. 그래서 아마 금융투자협회 이후에 가장 최초의 자격증이었으니까 네. 잘 보시고 제가 볼 때는 어쨌거나 매번 말씀드립니다만 글로벌 분야가 가장 적은 인원이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네. 한번 따두시면 되게 좋을 것 같다. 다시 한번 드리는 거니까 잘 기억하시면 좋을 10월 것 같습니다. 28일 기사고요. 우리 또 부사장님이 2017년 5월 5일 날 네. 또 잊을 수 없는 또 네, 나오네요. 그날이 네, 있네요. 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버핏 네. 주총 다 갔던 거니까 네. 기사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시장을 좀 말씀드릴 건데요. 네. 아까 말씀하셨지만 선물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현재 S&P 500 1.01% 플러스고요. 다우가 0.64%, 나스닥이 1.3%로 오늘 좋네요. 네, 올라가는, 오늘은 또 그동안 부진했던 나스닥이 조금 더 그런데 일단은 뭐 이게 올라가도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또 내일 또 큰 행사 있기 때문에 네네. 내일 또 금리 결정 보셔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간단히 보시고 오늘 올라오는 보시게 되면 일단은요 금리가 빠지고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업데이트하게 되면 10년물 금리가 네. 3.941%로 다시 4% 깨졌다는 거 보여드리면서 약간 약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또 달러까지 조금씩 빠지는 그런 모습이 나오다 보니까 시입이네요. 네. 일단 장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보인다는 거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네. 가장 중요한 폭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한번 CM 패드 워치를 보실 건데요. 네. CM에서 보고 있는 금리 전망입니다. 네. 보시면요. 12월 14일 금리가 네. 일단은 0.5%가 51.5%, 0.75%가 42%로 네. 다시 한번 0.5가 앞서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엎치락뒤치락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약간의 지금 기대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연준이 뭔가 조금 금리 상 강화를 약화시키지 않을까. 그렇죠. 예, 그런 느낌이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거에 대한 근거가 없고. 네. 예, 정황이죠, 정황. 정황상. 그리고 저게 이제 0.25% 확률까지 합쳐서 네, 합쳐서. 보면은 한 네. 8% 정도까지 예. 되니까요. 그러면 0.5가 맞는 겁니까? 뭐 50pp? 지금은 네, 점점 더 저 확률이 점점 더 커질 것 거로 보인다. 같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일단은 0.75%보다는 0.5%를 가까워지고 있으니까요. 이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중요한 건 어쨌든 목요일에 나오는 금리 결정을 보셔야 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보시고 움직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이번엔 자이언트 스텝이 분명하잖아요. 근데 10년물 금리가 지금 4% 밑으로 떨어진다는 얘기는 우리가 아까 뭐 3개월물과 10년물 금리의 역전을 얘기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10년물 금리가 기준금리를 하회하는 그 역전을 이제 목전에 두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참 목요일에 안 나오시죠? 예, 저는 목요일 안 나오기 때문에 채파고가 채파고가 아마 깔끔하게 말씀을, 또 드릴 정리를 겁니다. 해드릴 것 네.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기사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모르실 것 같은데 네. 아바이오메드라고 하는 이 이제 그 헬스케어 업체인데 네. 이 업체를요. 지금 존슨앤존슨이 166억 달러 인수한다고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 쭉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와주고 있는데 인수가까지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면서 네. 현재 주가는 많이 올라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전반적으로 목표 주당 그 인수가가 380달러라는 거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종목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나와주고 존슨이 자꾸 빠지는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역시 인수하는 기업은 주가가 빠진다는 거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립니다. 네, 네. 0.7%가 빠지고 있습니다. 우버가 오늘 급등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네. 전반적으로 총 예약 건수가 오늘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와주면서 실제 올라가는 주가 올라가고 있는데요. 일단 중요한 포인트가 디디 글로벌의 지분이 있었는데 이거에 대한 수치 적어지면서 일단은 요 총 예약 쪽으로 약간 관심이 쏠려지면서 네. 주가 올라가는 겁니다.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 자, 그 다음에 소파이가 제 기억에 우리 박메타가 갖고 있는 종목을 알고 있거든요. 갖고 있어요. 네, 갖고 있습니까? 네네. 역시 오늘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와주고 있는데 네. 14.3%가 급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이것 또한 일단 회원이 많이 가입했다고 좀 기사가 나와주고 있는데 이번에 42만 명이 가입하면서 전체 가입자 수가 470만 넘어가는 기사가 나와서 올라가는 모습이니까 네. 약간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저가 발표하고 주가 또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화이자 뭐가 생각납니까? 화이자 백신. 백신이죠. 네. 보신 것처럼 화이자 백신에 대한 어떤 그런 수요가 감소하고 있는 반면에 네. 올드한 드러그, 그러니까 약이 맞습니다. 네. 그게 선전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약간의 주가를 올리는 그런 모습이 나왔다. 그래서 역시 올드한 약이 좀 잘 팔리고 있는 건데 네. 혹시 화이자의 올드한 약 기억하시는 거 뭐 있습니까? 뭐가 있죠? 있습니다. 있습니다. 네. 말씀. 네네. 네, 그 약 그 약 여러분들 있습니다. 선구자. 많이 팔린다고 합니다. 네. 예, 그 보시면 지금 수많은 카피약이 있는 예 그렇습니다. 그 약 선구자. 네. 이렇게 이런 제약사가 네. 일단은 그 코로나 백신이 안 팔리면 네. 또 기존 약이 있기 때문에 네. 상당히 좀 좋은 위치 찾아가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보여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대상에 논란이 하나 있는데 하나 네. 좀 네. 해명을 해주셔야 될 게. 네. 이 지금 부사장님이 위주미의 대표이사시죠? 네. 그죠? 네. 그래서 도대체 부사장인데 왜 사장이냐 그래서 또 그 부사장이라고 또- 하는 그 타이틀은요. 네. 제가 나중에 한번 그 사연이 있습니다. 네네. 원래 또 대표가 따로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사연은 나중에 한번 말씀드릴 건데 네. 제가 지금으로부터 네. 한 달 뒤가 되면 네. 한번 공표하겠습니다. 한 달 뒤에 한 달 뒤에.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약간 예민한 시기니까. 네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일라일리가 주가가 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네. 딱 세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네. 일라일리가 빠지는 이유 첫 번째 강달러, 네. 강달러. 두 번째 항암제에 대한 많은 경쟁이라고 네. 보시면 되고요. 또 한 가지 인슐린 약에 대한 가격 내려가는 그런 모습인데 실제 일라일리가 최근에 많이 올라왔거든요. 네네. 제가 볼 때 충분히 많이 올라와서 약간 조정받는 모습도 포함되기 때문에 음. 오늘 조금 빠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2.2%가 네. 하락하고 있다는 것 좀 말씀드립니다. 보시고 그 다음은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으니까요. 바로 제 자료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건데요. 오늘 자료는요. 제가 어제 보여드린 것처럼 실적 심리가 개선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실적이 좀 나빠지고 있는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거고요. 네. 실적이 안 좋은 기업들 여러분들 매수를 천천히 해야 되는데 약간 좀 템포가 빠른 게 아닌가 싶어서 네네. 제가 다시 한번 좀 경고를 드릴 거고 네. 마지막 앤드류 타일러의 금리자 실현율까지 보시면 좋은데요. 금리 인상 실현율 어떻게 좀 우리 지점님 보십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0.75, 0.5, 0.25가 예, 그 시나리오, 예. 기본 시나리오죠. 근데 이분은 시장에. 예. 0.75일 때 그다음에 그 기자회견 때 뭔가 매파적이냐 네. 비둘기파냐. 네. 그다음에 0.5일 때 매파냐 비둘기파냐. 네. 단어가 했기 때문에 같이 보시면 구체적이네요. 구체적입니다. 네네.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넘어가고요. 지금 이제 그 여러분들 보시는 이 표가 이익 증가율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 올해 들어서 정점을 찍고 여름에 정점을 찍은 다음에 계속해서 이익이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와주고 있고요. 네. 거의 3%까지 갔다가 지금 약간 4% 개선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지만 네. 만약에 에너지 빼면 완전히 마이너스거든요. 마이너스죠. 네. 마이너스죠. 그래서 일단 지금 실적이 안 좋아졌다는 게 눈으로 보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안 좋아지는 게 여름이 아주 나빠지는 속도가 빨라졌기 때문에 이게 좀 두려운 겁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은 이익은 빠지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페이지 보시게 되면 네. 지금 이번에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비트인데 여러분들 이게 비트가요. 약간의 좀 오타가 많이 났습니다. 이게 BEAT인데요. 네. 뭔가 좀 오타가 많이 났죠. EAET는 네, 여러분들 없는 그래서- 단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제 거를 제가 네. 농담 삼아 얘기하는데 네. 이제 카피하는 분이 계시는데 이게 잡아낼 수 있습니다. 그럼요. 오타에서 네. 여러분들이 보는 자료는요. 제가 대부분 다 직접 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좀 실수가 있으니까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72%의 비트율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평균보다 하회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파란색 막대가 비트율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 현재 71%. 원래 평균이 약 78%이기 때문에 못 나온다는 걸 보여드리고 그다음에 기대할 수 있는 기업들에 대한 이익도 약 4%까지 급감하기 때문에 네. 지금은 비트율 그다음에 기대하는 기업들까지 감소한다고 보여주면서 역시 급감하는 거 있으니까 실적이 안 좋은 거죠. 보시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어제 보여드린 편인데 네네. 그렇지만은 우리가 실적에 대한 심리가 개선되면서 네. 원래 평균치 비트하게 되면 평균치 0.9% 상승이었는데 네. 2.3% 2.3% 높이 올라갔다는 걸 보여드렸고 만약 미스하게 되면 원래 2.2% 하락해서 2% 하락으로 좋아지는 모습 보였다는 게 어제의 모습인데 네. 실제 평균은 그렇지 않거든요.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평균을 보여드립니다. 네. 이겁니다. 평균이 보시는 것처럼 지금 만약에 비트하게 되면 올라오는 폭이 한 0.8% 아유, 약하네요. 올라옵니다. 그 다음에 미스하게 되면요 3.2%로 굉장히 급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 현재의 모습이기 때문에 네. 제가 볼 때 여러분들이 보시는 실적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잠깐 계속 바뀌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지난주가 가장 좋았고 느낌상 이번 주 좋아 보이지만 역시 종합적으로 보게 되면 비트할 때 덜 올라가고 네. 미스하면 크게 빠진다. 그래서 제가 적어놓은 건데요. 만약에 상회하면 주가 항상 미미하고요.
하락에 과도하게 반응하는 속도가 있다는 걸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좀 가장 큰 문제가 되는데 어쩔 수 없죠. 그렇죠. 현재 모습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제 2020년 10월 놓고 쭉 보게 되면 올해 작년 말에 기준이 100이거든요. 100에서 쭉 올라가는 모습, 100까지 올라갔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00에서 지금 미국 내 매출 기업 많은 기업들이 95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약간 한 5% 빠졌다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해외 매출 많은 기업들이 현재 숫자가 80이기 때문에 지금 미국 내 매출이 많은 기업들이 거의 덜 빠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겠네요. 예, 네. 글로벌 매출이 많은 기업들이 80까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사실은 이제 미국 내 매출이 많은 기업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기업들 뭐가 있을까요? AT&T 같은 기업들 네네. 그런 것들은 주가 덜 빠졌는데 네. 반대로 특히 빅테크 같은 기업 주가가 많이 빠진 게 해외 매출이 강한 게 일단 강달러 때문에 빠진 걸로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네. 이렇게 많이 엇갈리는 그런 모습 보였다는 것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거죠. 그래서 일단은 중요한 표가 이건데 어쨌거나 이렇게 녹다가 상반기가 되면 다시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도 어제까지 예상이니까 아직까지 그렇죠. 모르겠습니다만 네. 지금 나왔던 이 그 큰 이익의 폭이 감소한 것들이 일단 올해 말에 완료가 되고 내년부터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는 거니까 아마도 제가 볼 때는요 상반기 즉 한 6개월 정도까지는 실적이 어려움이 있을 것 같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적이 안 좋아질 때마다 한 3일씩 기다렸다 매수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어제도 메타가 많이 빠진 것도 관련 얘기이기 때문에 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실적이 안 좋은 기업들은 매수 천천히 하시면 좋을 것 같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꼭 당일날 지키시면 급락이 나와도 그거로 반영이 끝났다고 하기는 왜 그러냐면 네. 그 다음에 나오는 IB들의 또 투자금 내림이 막 나옵니다. 맞습니다. 하향이 나오고 또 아까 경고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네.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또 마크 주커버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네. 주가 계속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천천히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꼭 지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중요한 폭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메타 플랫폼스 제가 좀 줄여주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여러분들이 왜 주가가 빠지는지 제가 한번 같이 설명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네.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이 보시는 표가요. 이제 2년 전부터 쭉 올라오는 그 분기에 대한 이익인데 네. 지금까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영업이익이 쭉 나와주고 있고 밑에 보시면 영업이익률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영업이익이 127억 달러, 네. 113억 달러, 123억 달러 쭉 보여주면서 어느덧 100억 달러 깨지면서 85억 달러, 83억 달러 지금 얼마냐면요. 56억 달러까지 크게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영업이익이. 야, 그다음에 영업이익률은요. 최초의 46%에서 쭉 빠져갖고 지금 20%까지 급락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실적이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장사가 안 된 것도 있지만 그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투자비가 맞아요. 아마 그걸 바로 비용 처리할 거예요. 맞습니다. 그게 지금 저렇게 실적 둔화를 만들고 맞습니다. 있는 거라서 이 사회는 이제 그런 욕심이 있는 거죠. 투자를 한 뭐 정말 조금만 한 2-30%만 줄여도 이익률이 얼마가 올라가는 거냐라는 거를 생각한다면 좀 아쉬운 부분이 있네요. 예. 특히 보시면 매출이요. 280억 달러가 그 2024분기 때였는데 네. 지금까지 보게 되면 271억 달러로 별로 안 바뀌었어요. 280억 달러나 277억 달러는 바뀐 게 없지 않습니까? 근데 보시는 것처럼 이익은 크게 감소했다. 어마무시하게 감소했다. 반토막 이상 냈고요. 영업이익률이 20%가 나도 떨어졌기 때문에 어떤 우려가 나오는 거냐면 지금 20%에서 조금만 더 시간이 지나면 이게 10이나 10 이하로 빠질까 봐 걱정한다는 게 시장의 좀 우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지금 올해도 한 300억 달러를 이제 메타버스에 투자를 했다고 하잖아요. 예, 300억 달러요? 올해는 올해는 내년에 조금, 이제 예, 350, 350, 390억인데 그러면은 막 350억이라고 치면 분기에 60억 달러를 투자를 하는 네. 건데 그러면은 이번 분기 영업이익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더블 되는 거야. 그 투자를 안 하면.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일단은 이번에 실적 발표한 다음에 아까도 전망치 다시 한번 제가 설명드릴 건데 이게 두 가지가 나옵니다. 2022년 신규 올드. 그래서 네. 전 거하고 새로 바뀐 업데이트 한 거니까 같이 보시면 네. 아마 좀 놀라실 것 같아요. 같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 밑에 보시면 EPS가 올해 원래 과거치가 9.09. 근데 바로 새로 나온 업데이트가 9달러 약간 내리는 모습 나왔습니다. 네. 그다음에 내년 건데요. 내년도 원래 올드한 게 8.9달러. 새로 바뀐 게 5.8달러까지 크게 내리는 그런 모습이 나와주고 있고요. 저렇게 그다음 하면 2년 뒤에는요. 네. 2년 뒤에 과거치가 13.25였는데 13.25에 거의 반토막 내서
시점 주가에 내리는 그런 모습이 나왔다. 올해 실적을 회복을 못한다는 거네요. 이게 치문자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왜 그러냐? 아까 얘기했지만 여러 가지 비용도 많이 지출하고 있는데 특히 여러분들 이번에 제가 볼 때 메타 플랫폼스의 인력 감축은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인력이 점점 더 늘어나갔고요. 네. 보시는 것처럼 판관비가 원래 116억 달러 정도 나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내년도에는요 원래 예상치가 130억 달러였는데 134억 달러까지 더 증가하는 그런 모습이 나가지고 있고 네. 그다음에 2년 뒤에는요 131억 달러에서 149억 달러까지 오히려 판관비가 더 증가하는 그런 모습이 나온다. 그러니까 비용이 더 감소하는 그런 모습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돈을 못 벌고 있고 비용이 더 증가하게 되면 이 기업들의 어떤 미래가 굉장히 불투명하지 않을까라고 그렇죠. 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정말 어려워지고 있는 게 메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거 실제 발표하면서 이거 바뀌거든요. 바뀔 때 조금 개선되는 모습이 나와줄 때 매수가 늦지 않는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니까 맞습니다. 꼭 다시 한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패턴 내용이 있는데 같이 보시면 앞에 가서 보시면 네. 이건데요. 같이 보시는 것처럼 지금 위에 있는 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광고에 대한 매출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밑에 있는 게 광고에 대한 영업이익이고 밑에 있는 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메타에 관련된 영업이익이 나오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보시는 것처럼 그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지금 위에 있는 광고도 매출 줄고 있고 영업이익도 줄고 있고 밑에 보시면 36억 달러까지 이 메타 플랫폼스에 관련한 매출에 대한 영업이익이 또 줄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와주고 있는데 네.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거든요. 네. 감소폭이. 이걸 보시면 제가 볼 때는 주가 아무리 빠져도 이 속도가 줄거나 감소하는 그런 모습이 안 나오면 선뜻 매수하기가 좀 부담스러운 게 아닌가 네. 다시 한번 보여드리는 거니까 꼭 기억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보시고 네. 종을 한번 치고 또 시간이 장 있기 출발을 보고 때문에요. 한번 네. 11월에 첫 거래일 저희 네. 미국 시장 개장하겠습니다. 네. 자 11월 1일이고요. 네. 첫날인데 느낌이 좀 좋습니다. 어쨌거나 네. 뭐 일단 첫날 오르면은 그달이 좋은 겁니까? 나쁘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항상 첫 거래일이 중요한 것 근데 같아요. 오늘 올라도 네. 어쨌거나 내일까지의 그런 우려는 네.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분위기에 뭐 대한 분위기 진검승부는 사실 이제 내일 밤 네, 내일 밤. 밤중이겠죠. 저희는 목요일 새벽이지만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지수가 좀 안 들어옵니다. 네네. 그 여러분들 지수 들어오는 동안에 야구가 안 끝나더라고요. 오늘 코리아 시리즈 1차전인데 야구요? 예, 왜냐면은 그 역전에 동점을 거듭하면서 연장전을 들어갔는데 이 야구가 좀 끝나야 저희 시청자분들이 더 늘어나실 네. 텐데 여러분들 야구 보시더라도 예. 화면 한쪽에는 3프로 TV 틀어놓으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수가 들어왔습니다. S&P 500 1% 네. 정확히 딱 올라왔고요. 네. 다우가 0.67%, 나스닥이 1.46% 올라옵니다. 다행입니다. 네. 다행이고 어제 하락한 걸 다 메꾸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뭐 그 이상을 올라가 주는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금 많이 검색하는 종목이요. 우버 네. 아까 얘기했지만 총 예약률이 증가했습니다. 네. 그래서 14.28%가 올라왔다고 아이고, 보시면 되고요. 화끈하네요. 물론 소파이 아까 얘기했지만 회원이 많이 가입했습니다. 유료 회원들이. 네네. 그래서 역시 소파이도 역시 18%까지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화이저 아까 얘기했지만 그 올단 약들이 많이 팔렸다고 얘기했죠. 네. 화이저까지 보시면 2.43% 올라오는 그런 네. 모습이고요. 약간 약합니다만 그 다음에 나머지들은 실적 관련한 기업들이니까 나중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네. 이제 AMD가 네. 장 끝나고 시작이 나오는데 AMD 한번 오늘 장 출발 상황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한글이 안 되네. AMD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진현님? 봐야겠죠, 결과를? 요새 사실 기본적으로 반도체 기업들 실적이 그러니까 잘 나와도 잘 나와도 가이던스에서 무너지더라고요. 강달을 한마디 하고 네. 그다음에 피수요 감사하고 있다 한마디 하면 네. 빠지겠죠. 그래서 그렇죠. 지금 아직까지 올라오는 그런 모습입니다만 일단 가 그냥 어쨌든 PC가 많이 안 팔릴 거란 말이에요. 안 그러면은 팔리겠죠. CPU잖아요. 그러면은 분명히 PC 수요 둔화에 영향을 받을 거고, 엔비디아만큼 아니지만 GPU도 당연히 좋지는 않을 거고, 뭐 그렇다면 서버 쪽을 기대를 해야 되냐? 그나마 데이터 센터 쪽에 대한 기대를 하는 건데,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가이던스일 것 같은데, 그렇죠. 4분기 가이던스가 좋을 리는 없어요. 가이던스는 네. 좋을 리가 없습니다. 네네. 강달러만 얘기해도 안 떨어질 네네. 수 있으니까 이제 편한 마음으로 보시면 좋을 것 네네.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자, 아까 못 본 거 마저 보고 끝내겠습니다 오늘. 네.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굉장히 실적이 안 좋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네. 제가 이거 갖고 온 건 뭐냐면 4분기 때 주가 많이 빠졌습니다. 지금도 많이 빠지는 그런 모습인데 공통된 악재가 있어요. 두 가지. 어떤 건가요? 애플 개인정보 강화. 아.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경기 침체에 따른 광고적 광고 안 된다는 거, 네. 그다음에 강따 여러 가지는 시간 지나면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가를 빠뜨린 중요한 요인, 애플의 개인정보 강화는요 누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다음에 또 이게 시대적 흐름이기 때문에 네. 개인정보 강화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개인정보가. 네네. 그래서 일단은 이 두 가지로 보게 되면 글쎄요, 제가 볼 때 이게 얼마나 빨리 해소가 될지가 좀 관건인데 네. 저는 좀 힘들다고 보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겠습니까?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아까 전에 우리 말씀하신 것처럼 월마트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남희 교수님께서. 맞습니다. 월마트가 오히려 지금 메타가 월마트 시가총액이 지는 그런 모습이 나와주고 있다. 그렇네요. 더 많이 빠지는 그런 모습이 보여줘 갖고 네. 야 진짜 저희가 월마트 시총보다 더 빠질 것을 예상했을까요? 글쎄 말이에요. 많이 어려워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아까서 전반적으로 보는 이 그림인데요. EPS의 모습이 파란색의 모습입니다. 그다음에 연두색이 앞으로 예상치 EPS인데 EPS가 월가에서 보기에 이 전망상 내년 하반기부터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온다는 게 월가 전망이기 때문에 네. 지금부터 빨리 매수해봤자 제가 보기엔 크게 소용이 없다. 근데 물론 어떤 테크니컬한 반등이 나올 수 있겠지만 네. 그 상승폭이 굉장히 제한적으로 볼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중장기적으로 가져가실 분들은 조금 더 늦게 매수하라고 다시 한번 조언드리는 거니까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메타플랫폼스 제가 얘기하면 상당히 많이 힘들어 하시는데 네네. 제가 오늘 가져온 이유는 여러분들 지금 서학개미가 많이 보유하는 종목 중간 순위에 네. 메타가 있어요. 있는데 제가 어떤 우려 때문에 말씀드린 거냐면 주가 많이 빠지니까 올라오겠지 생각하는 것들은 제가 보기에 좀 아닌 걸로 보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번 네. 잘 보시고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좀 넘어야 할 산들이 네, 많이 맞습니다. 있다라는 네, 것들 네, 좀 맞습니다. 여러분들 네. 점검하시고 네. 뭐 이제 신규 매수던 네, 추가 그렇습니다. 매수던 생각하시면 좋을 것 자, 같습니다. 그다음 빠르게 이제 그 앤드류 타일러의 한번 금리 경로를 볼 건데요. 네, 한번 궁금합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네. 제가 영문을 가져왔어요. 여러분들 그냥 편하게 보시라고. 자, 0.5% 올린 다음에 도비시하게 비둘기파로 얘기하면 네. S&P 500 지수가 10 내지 12%가 올라갈 것 같다. 어. 최상의 시나리오 아니겠습니까? 일단 50bp 아니라고 보겠죠. 예. 근데 그냥 보겠습니다. 네. 50p 올린 다음에 호크시하게 얘기하면요. 네. 그래도 올라가겠죠. 네. 4 내지 5%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예. 근데 여기 달라지고 여기서 중요한데 네. 0.75% 올린 다음에 도비시하게 얘기하게 되면요. 네. 일단은 2.5에 3% 올라간다. 이거 좋습니다. 그것도 좋네요. 좋은 거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 네. 0.75% 올린 다음에 네. 매파적으로 발표를 하면 전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래봤자 S&P 500 지수가 1% 하락 내지는 0.5% 올라간다고 보는 거예요. 어떤 얘기 하는 거냐면 실제 지금 0.75% 누구나 다 인정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파월이 그렇게 부드럽게 얘기하지 않을 걸 다 인정하고 있다는 거죠. 네. 이분 얘기는. 그래서 오히려 0.75% 올린 다음에 매파적 얘기해도 주가의 영향은 미미할 거로 보인다는 게 이분의 얘기이기 때문에 네. 저 이분 말에 한 표 던집니다. 저는. 상당히 낙관적인 시나리오이고요.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 정황상 속도 조절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 오긴 왔어요. 근데 그걸 너무 또 파월이 과거에 한번 실수를 한 적이 있죠. 너무 그거를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버리면 네. 시장이 과도하게 그런 이제 그 기대 인플레이션을 끌어올리는. 그러니까 이제 연준은 또 그건 싫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아마도 저분 앤드류 타일러 이거나 아니면은 몇몇 이제 긍정적인 전망을 하신 분들은 이렇게 분석할 것 같습니다. 파월은 매파적인 발언을 할 것이나 그 안에 그런 속도 조절의 그런 숨은 그림 찾기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파월은 직접적인 언급을 통해서 기대 인플레이션을 끌어올리는 거를 너무너무 경계하겠으나 약간 암호, 그러니까 숨은 그림 찾기나 이제 암호 풀기처럼 이렇게 그 막 모스부호처럼 시장에 어쨌든 뭔가 신호를 줄 것이고 그 시장은 그거를 찾아내서 말은 저렇게 하지만 속뜻은 이거겠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만 또 너무 또 그러니까 제가 일단 이거는 결과를 보고 네네. 이분이 말이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일단 이 제목이 뭐냐면 치트시트였어요. 치트시트. 혹시 치트시트 뭔지 아십니까, 집사님? 치트시트요? 치트시트. 이게 뭐냐면 우리 예전에 그 이렇게 뭐 적어놓은 거 시험 네. 볼 때 네네. 쪽지 뭐 이렇게 뭐죠? 뭐라고 그러지 그걸 이렇게 시험 볼 때 베끼려고. 저기 컨닝 페이퍼. 컨닝 페이퍼. 컨닝 페이퍼. 그거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네. 이분은 뭐 답안지. 상당히, 네. 상당히 이제 아주 의미 있게 두고 있는데 네. 결과가 중요한 거니까 네. 결과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까지 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끝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좀 마음에 안 드는데 네. 여러분 같이 한번 공유해봤으면 좋겠어요. 생각을요. 네. 여러분 담배 회사 있죠? 알트리아가 퍼가 지금 47배입니다. 네. 그다음에
코롤락스가 38배, 크라프타인 케첩 만드는 기업이죠. 네. 38배. 근데 콜게이트 파몰리브가 이제 치약 만드는 기업인데 32배, 네. 허쉬가 30배, 월마트가 28배, 펩시가 이렇게 쭉 나와주고 있는데 네. S&P 500 평균이 20배거든요. 네. 근데 쭉 내려보시면 안 보이네. 밑에 나와야 되는데 어. 좀 내려볼 수 있습니까? 아유, 나오네요. 메타가 9배예요 지금. 지금. 근데 아마 조금 조정되겠죠. 네, 메타가 왜냐면은 9배죠. 예. 실적 추정이 그렇죠.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이게 혹시 이게 이해되십니까? 이 자체가 퍼가? 그러니까 얼마나 시장에서 신뢰를 잃었으면. 저는 어떤 거냐면 오히려 위에 있는 것들이 네. 담배 회사 알티라부터 나와주고 있는 세제 기업들 쭉 나와주는 이 기업들이 네네. 이렇게 고퍼를 받는 자체가 물론 이제 이 기업들의 특징이 뭐냐면 네. 가격 정가력이 있어요. 네. 있으니까 이게 올라오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P&G 같은 기업들 23배다? 저는 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네. 뭔가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이런 기업들의 신규 투자라기보다는 네. 오히려 신규 투자한다 그러면 이거보다는 성장 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보여드린 거니까 이거 숙제를 여러분 이건 뭐 제 주장이 아니고 네. 현실을 보여드리는 거니까 각자 판단하시면서 투자할 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참고할 만한 지표죠. 네. 네, 항상 우리가 그런 밸류에이션을 체크를 하면서 네. 내가 사는 주식이 파는 주식이 지금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지는 꼭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게 뭐 정답은 아니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수렴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거를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그런 자격증 신청은 네. 여기 주소만 말씀드리고 네. 위즈미co.kr 넘어가세요. 네. 일단 맵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빠르게. 예. 잠깐 지수부터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요. 네. 현재 지수 약간 조금 주춤하네요. 약간 주춤합니다. 네. S&P 500 0.91%, 다우가 0.64%, 나스닥 1.67%로 아까보다 조금 빠져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 전해드리고요. 한번 간단히 맵을 좀 확인해 보고 끝내겠습니다. 네. 자, 실시간 맵을 확인해 네. 보겠습니다. 오늘 테슬라가 좋습니다. 테슬라가요? 네. 3.52% 네. 뭐 거의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오늘 실적 앞두고 있는 AMD가 올라가다 보니까 옆에 충분히 같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인데 엔비디아도 2.27%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녹색의 좀 색깔이 많이 강해 보이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일라일리만 빠지는 그런 모습이 나와주고 있는데 뭐 실적이 못 나온 거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나머지 부분들은 다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줘 갖고 흠잡을 데가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일단은 제가 볼 때 오늘까지 이어지고 나서 내일 되게 업앤다운 심하지 않을까 보여주고 있으니까 네. 요번에 이게 일정이 내일 금리 결정, 네. 그다음에 금요일 날 고용 지표, 그 다음 날 11월 8일 날이 선거. 중간 선거. 네. 그다음에 11월 10일 날이 CPI 너무나 많아요. 네. 이럴 때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렇게 일정이 많을 때 그냥 아예 장을 투자하지 말고 네. 뒤에 물러서 있을까요? 일단은 이게 갖고 있는 물량은 또 잘 지키셔야 되고, 지키셔야 되고요. 네, 또 신규 매수에 대해서는 항상 체크를 하시면서 하셔야 되고, 제일 중요한 거는 또 글로벌 라이브를 매일 보시는 게 네, 글로벌 라이브 네, 보는 게 제일 중요하네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께서 정리하고요. 네. 끝내고 마무리해야죠. 네, 마무리 오늘 해주시죠. 코리안 시리즈 1차전이 음. 너무너무 쫄깃하게 지금 진행이 되다 보니까 오늘 또 저희 들어와 주신 시청자분들 수도 좀 적은 것 같은데 혹시 주변에 이제 야구 보시는 분들이 있으면 내일도 이제 2차전이란 말이에요. 네, 내일도요? 걱정이 됩니다. 그러면 한쪽에선 야구를 틀어놓으시고 한쪽에서는 꼭 3프로TV 틀어놓으시라고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아니면 다시 보기 하면 되지 않습니까? 네, 네, 다시 여러분 보기. 다시 보기로 공부는 또 잊으시면 야구를 다시 보기. 야구를요. 네. 하이라이트 이제 10분으로 보시면 되는데 진짜 정말 정말 가을 야구처럼 쫄깃하게 하네요. 정말 재밌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또 11월 이제 24일이 되면 월드컵이 또 시작을 합니다. 월드컵도 있군요. 네, 그러면은 또 글로벌 라이브도 걱정이 되는데 여러분들 축구도 한쪽에 또 3프로TV 틀어놓으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일단 진짜 운명의 날이 이제 내일입니다. 내일 이 밤부터 해서 그 새벽으로 넘어가는 시간에 FOMC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내일은 또 그 중요한 또 수요일에는 우리 또 최파고 출동해서 우리 또 부사장님과 글로벌 라이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3프로TV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데이터를 분석하는 송기령 부사장과 함께 미래대학 강의를 선보인 지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대기업의 임원진들과 기관의 큰 프로젝트로만 제공되던 깊이 있는 통찰을 최초로 온라인을 통해서 공개했었는데요.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다양한 피드백을 바탕으로 한층 더
업그레이드해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3프로TV 미래대학 확장판. 현상은 벌어진 거고 함의는 그 안에 들어있는 이유란 말이죠. 예측 그러셨는데요. 예측이 아니라 이해입니다.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누구보다 먼저 사회 변화를 포착하고 자신만의 전략을 수립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실 겁니다. 11월 7일까지 구매하시는 모든 분들께는 송기령 부사장과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 참석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영상 하단의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네이버에서 3프로TV를 검색해 주세요.